자, 이제 주목이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죠. 예. 네. 뭐 주가가 다 빠지고 있어서 사실은 뭐 주목이 기업 말씀드리기가 지금 송구할 정도인데 결국은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좀 괜찮을 만한 기업을 소개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SC라고요. 이름 자체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의 경기 침체를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핵심적인 키워드라면 그에 가장 부합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종목을 픽업해 왔고요. 간밤에 알렉산드라 스타이거라는 여성 애널리스트,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냈습니다. 이 SC에 대해서 첫 기업 분석을 시작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. 목표 주가를 130달러. 오늘 아침 이제 종가가 108.97달러니까 한 19% 정도 더 주가가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. 팬데믹 때 엄청나게 수혜를 본 기업인데 팬데믹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는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 국면을 맞아서 다시 주가가 힘을 낼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SC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일종의 P2P 거래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서 개인 판매자와 개인 구매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거래 플랫폼 역할을 한다.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지만 그 서로 간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 준다라는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인 사업의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. 지금 그 아까 골드만삭스가 봤던 네 가지 어떤 매수해야 될 포인트. 첫 번째는 일단 개인 간 거래. P2P 연결 플랫폼이기 때문에 재고 부담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. 우리 유통업체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자기들이 실제 이제 구매해서 쌓아둔 재고 그걸 팔지 못하면 재고는 계속 쌓이게 마련인데 이 SC 같은 경우는 팔려는 개인, 살려는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들이 그걸 사서 창고에 쟁여놓지 않아요. 그래서 결국은 재고 부담 자체가 없다. 그 어떤 양쪽에서 서로 거래만 연결시켜주고 판 사람들한테 수수료만 챙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떤 재고 부담을 유발시키지 않는 비즈니스다라는 점에서 재고 부담이 가장 큰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아래에 보시면 액티브 바이어 활성 구매자 수인데요. 최근에 지금 이제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팬데믹 때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줄어들어서 8,810만 명 정도 되거든요. 근데 1억 명 가까운 활성 가입자가 여전히 그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효과를 무시하지 못한다. 일정 활성 사용자가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싱귤레러티라고 그러잖아요. 이게 폭발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가 이미 발생할 수 있는 1억 명 가까이 활성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.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에 이런 활성 가입자들을 뺏기기가 수월치 않다라는 거죠. 그런 면에서는 두 번째 그 어떤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해외 시장 확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중국 시장을 뺀 해외 시장 침투율이 4년 내에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디팝 또 엘로7 뒤에서 약간 설명드릴 텐데 이 두 개의 비즈니스를 최근에 작년에 인수했는데 이걸로 통해서 사업 어떤 포트폴리오나 사업 모델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디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이버가 인수했던 포시마크의 경쟁사입니다. 그래서 구제 제품 뭐 샀다가 아예 한 번도 안 입은 거의 새 제품을 그 팔기도 하고 입던 옷도 판매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의류나 패션 아이템을 핵심 그 상품으로 하는 당근마켓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포시마크 말씀드렸는데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할 정도로 포시마크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다면 그 경쟁사 물론 포시마크의 덩치 면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덩치는 좀 작습니다만은 이 디팝 영국 업체예요. 요걸 이제 작년 9월에 인수했는데 인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나타날 수 있다.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굉장한 어떤 기대를 갖는 부분이고요. 엘로7은 이 SC하고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남미 최대 P2P 거래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남미 시장을 엘로7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들 이 두 가지가 다 올해
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를 가지는 부분이다라고 본 거고요. 그 외에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.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제가 옆에 재무제표 내용을 정리해 왔는데 2021년 2분기에 맨 아래 조정 EBITDA 마진이 26%였다가 그 다음에 33, 31 이 팬데믹 때 한창일 때 30% 마진을 넘기면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다가 지금 올 들어서는 1분기, 2분기 27, 28% 정도로 조금 이제 주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타이거 애널리스트는 당장의 마진이 개선 도움 안 되더라도 디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엘로7 이 두 회사를 인수한 효과가 드러나면서 현금 창출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점에서 2027년이 되면 조정 에비타 마진이 37%까지 확대될 거다. 지금 지난 2분기 28%니까 이게 괄목할 정도로 에비타 마진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. 특히 이제 요걸 기대하는 부분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. 지난 2분기에 전체적으로 거래 그 활성 구매자 수가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에비타 마진이 좀 줄어들면서 이 SC가 두 가지 조치를 좀 내놨어요. 첫 번째는 일단 거래 수수료,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의 5%를 수수료로 받았다가 5% 갖고는 안 되겠다. 그래서 6.5%로 거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이제는 판매 대금에 따라서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게 됐다라는 점에서 마진 개선이 좀 기대되는 어떤 조치다라는 거고요. 그간 이게 SC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물건을 판매하면 이게 그 판매하는 개인이 이 SC 쪽에 그 물건을 넘겨줘야 되고 두 번 배송이 있어야 돼요.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있으면 바로 배송을 할 수 있는데 물건을 받아서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 과정이 굉장히 더디다. 그리고 투명성이 없다. 이런 리스크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위해서 좀 투명한 배송 조회 시스템 새로 만들고 또 배송이 더뎌질 경우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어떤 고객 안전 서비스를 좀 제공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.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애쉬 플랫폼에 직접 개인들이 광고하는 어떤 예산이 올해 80% 정도 늘어났다는 거예요. 최근 5년간에 개인 판매자들이 애쉬 플랫폼에 광고하는 광고 매출 증가율이 516% 증가했는데 올해도 광고 예산을 80% 정도 증액했다라는 점에서 광고 매출도 또한 기대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애쉬 경영진이 멘트 내놓은 건데요. 리오프닝과 인플레이션으로 지출이 감소될 거고 그 악영향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다. 다만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여행이나 파티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의류라든지 다양한 지출이 증가할 걸로 보여서 우리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우리는 기업체가 그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개인 판매자들이 가격을 책정할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알아서 인플레에 물건이 안 팔릴 걸 대비해서 가격을 내릴 거기 때문에 인플레 영향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. 예, 그런 리스크를 좀 덜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 경영진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때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상황이다 보니까 올 들어 주가 흐름이 안 좋습니다. 지금 애쉬 같은 경우 올 들어 50% 주가가 빠졌고요.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나스닥 지수가 32% 빠졌으니까 한 18%포인트 정도 더 언더퍼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식 자체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 월간은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. 지금 매수가 12명, 그다음 보유가 5명, 그 외에 뭐 비중 축소나 매도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. 지금 높은 목표 주가가 한 138달러, 그 다음에는 낮은 목표 주가가 83달러, 평균적으로 한 90달러, 이게 90 맞나요? 선배 너무 심했어. 잘 안 보여요. 예, 99인가 89인가? 네. 예. 99.95로 보이는데요. 예. 99달러 거의 100달러 정도의 평균 목표 주가가 안 보여서 그래요. 목표 주가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. 주가는 오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.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기 침체에 따른 악영향, 뭐 회사 경영진도 얘기했듯이 악영향 불가피하다. 다만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디펜시브한 종목이고 향후 어떤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네.